네, 안녕하세요.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기록물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형태로 된 기록물을 말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다음, 지메일 등 이런 그 메일 포털 서비스를 사용해서 주고받는 이메일들이 전자기록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에 카페나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쓴 글, 올린 사진, 거기에 올린 파일들이 다 전자기록물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은 여러분들 개인 PC에 있는 그런 전자 파일들이죠. 개인 PC나 혹은 따로 저장한다고 해서 USB에 저장해 놓거나 CD에 저장해 놓은 그런 그 전자 파일들. 대표적으로 뭐 이제 한글을 썼다면 한글 파일, 워드 파일,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써서 만든 그런 파일들, 또 엑셀이나 한셀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파일들, 사진, 또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워드 파일이나 프레젠테이션을 PDF로 전환한 파일들, 또 각종 디지털 카메라나 녹음기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만들었을 때 그 파일들, 다양한 그 포맷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전자 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제 종이 기록도 많이 주변에 있지만 무수히 많은 전자기록을 생산하고 있고 또 전자기록을 저장하고 있고 또 많이 저장하고 있는 전자기록 중에 어떤 것이 기록이고 또 자료인지 구별을 해서 기록을 식별해서 또 기록을 그 보관하고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아주 고성 컴퓨터 기능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 파일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뭐 쉽게는 뭐 사진을 많이 찍고 저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자를 많이 쓰죠. 예전부터 문자라도 역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땐 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활동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보내고 받는 모든 나와 관련된 혹은 어떤 내가 속한 집단과 관련된 이런 그 메시지들은 전부 다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는 이제 각종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 중에서는 이제 기록을 생산하게 하는 그런 앱들이 있죠. 이렇게 각종 앱으로 만든 그런 메모들, 노트들, 또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면 그것도 이제 사진 파일, 기록 파일이고 어떤 음성을 녹음을 하면은 녹음 음성 기록이고 또 어떤 영상을 갖다 촬영하면은 영상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제 게임을 막 하다가 그런 게임 전체를 녹화를 해서 기록으로 자기가 복원하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거를 활용해서 혹은 줌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아카이브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자 형태의 파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록과 자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기록, 그리고 전자기록의 특징은 유일하지 않다는 것. 복사만 하면은 얼마든지 동일한 기록이 다수 생산되고 보관될 수 있다. 또 보관되어지고 또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기록은 전자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인지 자료인지 데이터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부터 기록으로 생산해서 잘 관리를 했으면 기록이 식별되기가 쉽지만 개인이 이제 PC에서나 스마트폰에 작업을 하면서 본인의 기록을 생산하기도 하고 남의 자료나 어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내려받았을 때는 그게
그 자료인데 자신의 기록과 혼재되고 되기 쉽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분량이 많아지면은 그걸 구별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많은 이런 전자 기록이 사실은 전자 파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 전자 기록도 있고 전자 자료도 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면은 물론 중요한 자료도 있지만 그러한 자료는 자료대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서 우선 그 전자 파일 중에 전자 기록들을 식별해서 그런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 파일의 형태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갈수록 그것을 이용하게 해주는, 보관하고 만들고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 OS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전자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이 현재 내가 활용하고 접근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전자 파일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비유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이용 가능한 전자기록물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스마트폰에 아주 다양한 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수많은 기록을 우리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록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기록이 많을수록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록은 어떻게 수집하는가 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PC에 있는 전자기록들은 그것을 다시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그 폴더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원래 그 종이 기록을 수집할 때 그 분류했던 그런 분류 체제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 그 수집했던 기록들을 분류했을 때의 그 분류 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기록물 분류하고 기술 정리하는 부분을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제공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이런 개인 PC에도 사실은 이런 어, 일종의 그 임시적인 형태지만 분류 체제를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전자 파일 중에서 전자 기록을 식별해서 그런 분류 체제에 옮겨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고 나서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기록이 상실될 수가 있으니까, 훼손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전자기록은 사실 사본과 원본이 똑같죠. 구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런 전자기록들을 어떤 자기가 분류한 그런 디렉토리와 폴더 안에 복사해서 저장을 한다는 게 일단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SNS 서비스 플랫폼이죠. 여러분들 뭐 포털,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그런 데서 본인이 전자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작성하거나 자기에 관한 것이거나 자기에게 보내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기록입니다. 데이터가 아니고 기록인데 그런 기록들을 전자기록들 자기 PC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저장하면 그게 이제 수집하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SNS 기록, 웹사이트의 자기와 관련된 기록, 자기가 생산된 기록은 다운로드 받아서 내 PC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간혹 이렇게 전자기록을 수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PC, 또 다른 사람의 USB 같은 이런 저장 매체에 있는 기록물들이 수집되거나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물들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PC나 노트북에 자기 이제 저장 매체 USB 등을 이제 삽입을 해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자기 기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 개인 PC에다가 그것을 저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수집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PC나 다른 사람의 저장 매체, 보통 요새는 USB죠. 이런 데 들어있는 기록물을 내 매체에 복사해서, 내 USB에 복사해서 기록을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인이나 제3자의 그런 기록들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럴 때는 주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SNS, 카톡 같은 것도 요새 파일이나 사진 이런 거 다 보낼 수가 있죠. 그런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켜서 뭐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서 다운로드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PC에 그 사본을 저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로 가서 이렇게 전자기록을 수집하려면은, 노트북 같은 거나 이제 스마트폰도 요새는 뭐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 다른 매체에 있는 기록이 전자기록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노트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수집을 갖다가 하지요.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그 매체에 있는 전자 기록들을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는 그 검사를 하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전한 파일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본인과 관련된 카페나 이제 블로그에서 기록을 받는 거는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자기가 이렇게 허용되는 시간에 해올 수가 있겠지만 제3자로부터 받는 거, 제3자의 PC나 노트북으로부터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이제 그 이제 동의를 받고 그걸 복사해 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자기 가족이나 이런 경우는 필요 없겠지만 가족이 아니고 뭐 친구인데 그래도 무슨 이용 문제 할 때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특히 이제 이게 개인 아카이브지만 개인 그 집단이나 조직의 아카이브를 만들 때는 이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전자기록물을 이렇게 생산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준 사람, 전달해 준 사람, 기증해 준 사람들한테 이런 그 일종의 그 기증 동의서나 이용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서면상으로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두상으로도 이렇게 그런 동의를 받고 그런 구두상으로 그런 동의받는 거를 그냥 녹음을 해둬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서면으로 뭐 서명하고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전자기록물의 기증이나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는 그러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수집한 것 중에 내가 불필요한 거는 폐기할 수도 있겠다 하는 폐기 동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전자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 PC에 그 전자 파일들을 이렇게 원래 종이 기록을 수집할 때 있었던 그런 그 분류 체계와 비슷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디렉토리에 넣어서 수집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메일이나 이제 SNS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다음 강의 6강의 2부에 그 이메일과 그 SNS 기록 수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